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로운입니다. 오늘은 르노코리아 자동차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삼성자동차와 르노의 관계 궁금하시죠? 르노는 프랑스의 오래된 대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삼성자동차는 한때 기아를 인수하려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IMF 이후 기아차는 부도가 났고 현대차가 인수를 했죠. 많은 사람들이 삼성자동차가 있는지 잘 모르며 르노 삼성자동차와 헷갈려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삼성자동차는 르노와 관계없는 초기 삼성의 자동차 사업으로 추정된답니다. 참고로 제가 1996년 3월 25일 르노가 아닌 삼성자동차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IMF도 다 겪어봤고 빅딜도 다 겪어봤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벌써 삼성자동차에 입사를 해서 르노코리아 자동차에 근무한 지가 벌써 한 28년째 되었습니다. 한국 승용차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요? 대한민국의 승용차 산업은 이미 가포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삼성자동차 설립 초기부터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당시에 현대, 기아, 상용, 대우 등 여러 기업이 시장에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경쟁이 매우 치열했죠. 삼성자동차는 해외에서 판매되지 않고 대부분 국내 시장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더욱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정부는 삼성자동차에 승용차 회사 설립 허가를 주지 않았던 상황이 있었어요. 그 시기에는 외제차도 국내 시장에 유입돼 경쟁이 심화되었습니다. 삼성자동차 설립과 인수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삼성자동차는 일본 닛산과 기술 제휴를 맺어 수출용 차량을 생산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부산에 공장을 세우고 수출 전용으로 운영하기 위해 정부에 인허가를 요청했죠. 1995년에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았으며 이는 삼성자동차 설립의 시작입니다. 1998년에 닛산의 기술로 최초 승용차 SM5와 SM520을 출시했습니다. 그러나 삼성자동차는 출시 후 1년 만에 법정 관리를 신청했으며 2000년에 프랑스 르노가 인수했습니다. 빅딜을 통해서 이렇게 르노로 넘어간 셈이 되었죠. 르노 삼성자동차의 역사와 변화는 궁금하실 겁니다. 르노 삼성자동차는 2000년에 시작되었으며 삼성과 관련 없는 기업이었습니다. 르노는 삼성자동차를 인수하여 삼성 이름을 전략적으로 사용을 했죠. 아주 헐값에 인수를 했습니다. 그 헐값의 인수를 주장한 사람이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었고요. 과거 르노는 르노 25를 상용을 통해 판매했지만 높은 가격 때문에 실패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르노 25는 90년대 초반에 5천만 원으로 출시되었고 이는 현재 약 2억 원에 해당하며 비싼 가격이었죠. 르노는 SM5 등의 모델을 닛산과의 기술 제휴를 판매했기 때문에 르노 삼성이라는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지금은 르노코리아로 이름을 변경하여 삼성과 연관성을 이제 없앤게 되었죠. 왜 외국 기업은 한국 시장에서 어려울까요? 한국 소비자들은 외국 기업이 직접 진입할 때 거부감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가로프와 월마트 등 외국 대형마트가 한국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홈플러스는 삼성과 테스코의 합작으로 시작되었으나 다른 회사로 시작했다가 변화를 겪었다고 추정되었습니다. 외국 브랜드 자동차와 코스트코 같은 기업도 한국 시장에서 초기 진입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현재의 르노코리아는 과거의 르노 삼성자동차로 삼성자동차가 닛산의 기술을 만든 SM5가 대표적인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SM5의 기술 출처는 어디일까요? 한국에서 조립했지만 닛산의 기술로 구성된 차량이라 국산 차량에게는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엔진과 프레임 모두 닛산 것이었고 따라서 장고장이 적고 튼튼한 차로 평가되었습니다. 일본차가 명차라는 이미지를 얻지 못하지만 한국에서는 상용화된 차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SM5 2세대 역시 르노가 아닌 닛산이 기술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SM5는 현재 단종된 상태입니다. SM5 3세대가 실패한 이유는 SM5 3세대는 시장에서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길에서 보이는 것이 드물죠. 1세대와 2세대는 닛산의 기술 기반으로 성공적이었으나 3세대부터 르노의 기술이 적용되었습니다. 3세대는 르노 라구나의 플랫폼을 사용해 제작이 되었죠. 르노의 차체 기술 투입 이후 기대감이 있었으나 시장에서 크게 실패했습니다. 2세대까지는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3세대는 부정적인 반응을 얻었어요. SM5의 시장 경쟁력 문제는 무엇일까요? 2010년 이후 한국 시장에는 기아 K5, 소나타, 제네시스와 같은 경쟁력 있는 중형 세단들이 많이 출시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르노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SM5는 높은 가격 대비 성능에 대한 부정적인 평을 받았죠. 한국 자동차 시장은 당시 가격 대비 높은 옵션을 중요시하는 시대였습니다. 현대와 기아는 다양한 옵션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며 큰 인기를 끌었죠. 그러므로 SM5 3세대는 한국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이지 않은 선택으로 비춰졌습니다. SM6의 생산 방식은 어떻게 다를까요? SM6는 대한민국 중형 세단 중 유일하게 토션빈을 사용했습니다. 토션빈이 나쁘다는 고정관념이 있지만 가성비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기도 하였죠. 2017년부터 르노 코리아는 주문 생산 체제를 도입을 했죠. 주문 생산 체제는 차가 잘 팔리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르노 차량의 경우 강가율이 심각하다는 평이 있었어요. 에센스의 기아봉 문제와 PVC 바디 수비 이슈가 존재하였죠. 르노 코리아의 현재 대중전 차량 판매 전략에 대한 우려가 크답니다. 토션빔과 멀티링크의 주요 차이점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토션빔은 양바퀴가 연결되어 있어 어느 한쪽 바퀴에 충격이 가해지면 다른 쪽에도 전달이 됩니다. 멀티링크는 양바퀴가 독립적으로 움직여 충격을 개별적으로 완화하죠. 중형 세단 이상급에서는 주로 멀티링크를 사용하며 토션빔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포장도로에서는 두 시스템 간 큰 차이가 없으나 너무 고르지 않으면 토션빔은 성차감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아반떼나 K3 같은 중형 차량에는 주로 토션빔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르노가 멀티링크를 사용을 했으면 SM6는 더 판매가 증가했을 것입니다. SM5의 서스펜션 기술은 어떻게 될까요? SM5는 르노 기술력을 기반으로 멀티링크 서스펜션을 사용했습니다. 3세대까지 SM5는 멀티링크를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1세대 SM5는 토션빈 서스펜션을 사용했습니다. AM링크는 토션빈의 한 종류로 복잡한 설명은 생략되었죠. 프랑스 회사인 르노가 중형차에 토션빈을 사용하는 것은 원가 절감을 위한 조치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는 토션빈을 잘 만들어 온 역사가 있는 나라로 문화재 보호에 대한 독특한 도시 설계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프랑스 소형차의 인기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프랑스 도로는 벽돌로 되어 있어 승차감이 좋지가 않습니다. 도로가 좁아 소형차의 인기가 많아 소형차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죠. 르노는 소형차에 사용하는 토션빔을 중형 세단에까지 적용했어요. 새로운 플랫폼 개발은 비용이 많이 들어 소형차 방식을 그대로 채택했죠. 프랑스 현지에서 사용하던 기술을 한국에서도 그대로 적용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르노 코리아의 중형 세단 전략은 르노는 한국 시장을 겨냥해 중형 세단에 멀티링크 시스템을 적용했으나 이 전략은 복잡한 플랫폼 재구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AM링크는 사실상 토션빈의 변형으로 볼 수 있으며 중형차급 이상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시장에서는 중형 및 대형 세단의 수요가 낮아 한국의 상황과 다르게 해석된다고 할 수 있어요. 르노 코리아의 주된 문제는 르노 자체의 전략적 한계로 특히 한국 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QM3 모델에서는 서스펜션이 아닌 듀얼 클러치 변속기가 성차감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QM3의 6단 DCT 변속기와 디젤 엔진은 성차감 문제를 유발하며 실제 사용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르노 코리아의 차량에 대한 소비자 반응은 QM3는 졸음운전 방지에 효과적인 차량으로 언급되고요.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작지만 연비가 좋은 차량은 평을 받고 있었지만 지금은 단종이 된 상태입니다. SM7은 현재 단종되었지만 여전히 일부 사용자들이 찾고 있습니다.
SN7에 대한 다양한 별칭과 경험담이 공유되고 있죠. 자, 오늘의 영상은 르노코리아 자동차 역사, 삼성 자동차의 역사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르노코리아 역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렸는데 제 영상이 많은 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르노코리아 자동차는 앞으로 많은 성장을 할 것이고 많은 또 이렇게 그랑콜레스가 이번에 또 새롭게 출시돼서 지금 인기가 좋죠. 앞으로 그랑콜레스가 아마 대박이 날 것 같은 조짐이 보이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추후에 또 제가 또 그랑콜레스에 관계된 또 영상을 또 만들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